국민소득의 측정, 국내 총생산의 측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의를 기억을 해 주셔야죠. 1 번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영토 기준입니다.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합하는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2 번처럼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를 합하는 방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번 경제 주체들이 받은 요소소득을 합한다.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 의하면 생산 기준으로 측정한 거나 벌어서 요소들이 가져간 분배로 측정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4번 일정 기간 동안 국내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중간 투입물의 시장 가치를 합한다. 그건 아니죠. 예, 중간 투입물이 아니고 최종 생산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투입된 거 시장 가치에 또 부가가치가 플러스되는 것도 고려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4 번이 틀렸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로 해결을 진행했습니다.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경우는 1. 기존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뭐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어도 소유권을 이전하는 측면에서는 GDP 증가로 보지 않으니까 이제 1은 안 되고요. 주식 시장에서 주가 상승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실현이 돼야죠. 4번 사과 가격의 상승, 가격이 바뀌는 것도 고려되지 않고요. 5 번처럼 실제로 생산이 변화해 줘야지 실질 GDP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GDP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식당에서 판매하는 식사는 GDP에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식당에서 새롭게 창출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식사는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측정이 사실 좀 불가해요. 불가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경향이 조금 더 있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면서 공해를 발생시키는데 공해의 시장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GDP의 한계이기도 한데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죠. 3번 임대주택이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는 GDP에 포함이 되고요. 자가주택이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도 GDP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측정이 안 되면 너무 오차가 커져요. 자가 사는 건 제로, 그다음에 뭐 월세 같은 거 사는 건 플러스 하면은 오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따라서 자가주택의 가치 그러니까 귀속소득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내가 월세로 살았다면 벌어들일 돈, 월세로 살았다면 지불해야 할 돈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4번 A와 B가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고 각각 임금을 상대방에게 지불하면 양쪽 모두의 임금이 GDP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한쪽만 추가되는 건 절대 이제 틀렸죠. 정답은 1 번입니다. GD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기억 정부가 출산 장려금으로 자국민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이건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니은 A사가 생산한 자동차의 재고 증가는 GDP 증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아니죠. 재고가 증가하는 것은 이제 완제품은 아니지만 인제 전년도에 만들고 판매가 안 된 부분을 더하지 않으면 이제 만들었 가치를 일부를 유실하게 되죠.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고요. 하지만 중고 자동차의 거래는 수수료는 GDP를 증가시키지만 자동차를 거래하면서 돈이 오간 건 소유권의 이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GDP를 증가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디귿 중국인이 한국 내 생산 활동을 해서 늘어난 부분은 한국의 GDP 산출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D라는 것은 한국의 영토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리을 아파트 옥상에서 상추를 재배한 전업주부, 본업이 아니죠. 이 생산물을 가족들의 저녁 식사에 이용한 경우 이는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농부가 생산물을 본인이 사용하면 GDP에 포함을 해요. 전업일 때, 본업일 때. 하지만 이제 주부의 본업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따라서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음 한국의 의류 회사가 베트남에서 생산을 했어요.
베트남에서 생산한 건 영토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아니죠. 이건 GDP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음도 맞는 선지니까요. 정답은 5 번이 되는 것입니다. 2017년에 생산된 에어컨 중 일부는 판매가 되지 않아 재고로 남아 있었다. 이 에어컨 재고 모두가 2018년 가게들에게 판매되었다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 번. 이 재고 판매는 2017년도 GDP의 투자 항목에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GDP 증가로 봐요. 팔리지 않았더라도 만들어서 쌓인 부분은 재고 투자의 형태로 투자 항목에 더해지는 것이고요. 2. 이 재고 판매는 2018년 GDP의 민간 소비 항목에 더해진다. 민간 소비 항목에 더해지고요. 재고가 줄어든 측면으로 되기 때문에 GDP 자체는 증가하진 않아요. 그래서 2 번에서 소비 항목에 더해지고 3 번에서 투자 항목의 음수로 더해지는 것 둘 다 맞습니다. 4 번. 이 재고 판매는 2018년에 판매되었으므로 2018년 GDP에 더해지는 게 아니고요. 인제 2017년을 기준으로 GDP에 더해지게 됩니다. 2018년도에는 이것도 마치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보셔도 되는 그런 분석이 되니까 2018년 GDP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 번이죠. 비국의 명목 GDP는 2013년 1,000억 달러에서 3,000억, 2014년에 3,000억 으로 증가했고요. GDP 디플레이터는 100 에서 200 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2013년 GDP 디플레이터는 100 이죠. 100. 자,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 분의 명목 GDP가 됩니다. 따라서 2013년 실질 GDP분의 명목 GDP 1,000억. 자, 2014년은 GDP 디플레이터가 200 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질 GDP 14년도분의 3,000억 달러로 명목이 증가했으니까 따라서 2013년도에는 실질 GDP가 얼마예요? 10 이죠, 10. 그리고 이거는 15죠. 자, 10 에서 이제 실질 GDP가 14년도에는 15로 증가했기 때문에 50%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정답은 4 번. 거시는 좀 빨리빨리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쉬운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국민소득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폐쇄 경제에서는 실질 GDP와 실질 GDI가 같다고 합니다. 자, P하고 I 사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요건 생산이고 얘는 수입이에요. 교육 조건이 바뀌면서 발생한 차익을 계산을 해 줘야 되는데 폐쇄 경제는 그런 게 없죠. 자, 2 번. 명목 GNI는 명목 GNP와 동일한 개념이다. 자, 그럼에도 명목 GNI, 명목 GNP, 명목으로 계산할 때에는 그 금년도의 가격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I하고 P 사이의 관계는 실질일 때만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한국이 어떤 특정 기업이 만든 수출재가 100 이었는데 이제 기준 연도인 2021년도 또는 22년도에는 80 으로 떨어졌어요. 그 실질을 계산할 때는 이 100을 사용하고 명목을 계산할 때는 80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목인 경우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 번.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이 의값을 갖습니다. 자, I는 핵심만 좀 뽑았어요. I는 P 플러스 교육 조건으로 인한 무역의 손익을 계산하는데요. 이게 지금 음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거 80일 때 이쪽은 60 그런 거잖아요. I 쪽이 더 큽니다. 실질 GDI는 이제 실질 GDP보다 작다. 따라서 맞고요. 4 번. 실질 GNI는 실질 GNP와 동일한 개념이다. 여기서는 이제 명목일 때는 아까 이제 2 번에서처럼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일 때는 100을 쓰는 게 아니고 80 가지고 아니죠. 자, 80을 쓰는 게 아니고 100을 가지고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실질일 때는 차이가 존재하게 되니까요. 4 번이 틀린 정답이 되고요. 5 번. 명목 국외 순수취
순수 수치 요소 소득이 음의 값을 가질 경우 명목 GNI는 명목 GDP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어 이번에는 이제 N하고 D만 보면 돼요. 명목에서 I하고 P는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N하고 D만 보면 되는데 국적 D는 영토, 그다음에 순수취 요소소득, 요게 이제 음수라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80일 때 60 이런 숫자가 될 것이므로 음 N 쪽이 작습니다. 명목 GN 쪽이 명목 GDP보다 작다.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이니까 I하고 P 사이는 인제 관계가 없죠. 그냥 이제 차이가 없으니까 뭐 N하고 D 사이의 관계만 따져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4 번이 되는 것이죠. A국 경제는 밀 농사를 하는 농부, 제분공장, 제과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 년도에 농부가 우선 3억 원어치 밀을 생산했고요. 이를 공장에 모두 넘겼습니다. 공장에서 이를 6억 원어치 밀가루를 생산했고요. 자, 둘로 나뉘죠. 하나는 소비자에게 2억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제과점으로 들어갔는데 제과점에서 창출한 가치는 8억이라고 합니다. 자, 불어난 부분만 보자는 것인데 농부가 3을 만들었고 여기서는 3이 늘어났고 이거는 그냥 쓴 거니까 플러스 0이고요. 이쪽으로 들어간 건 이제 처음에는 4억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8억이 됐으니까 플러스 4. 따라서 기억 맞습니다. A국의 GDP는 최종 생산물 기준으로 할 때 인제 10억 원이다. 2억 더하기 8억 하면 10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는 선지고요. 니은 가게의 직접 소비 없이 제과점이 6억 원어치 밀가루를 전부 사서 8억 원어치의 빵으로 만들었다면 GDP는 여전히 10억 원이다. 달라지는 것만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 볼게요. 이쪽이 0이고 이쪽이 6을 들고 6을 들고 8을 만들었다면 최종적으로 8 더하기 0이니까 8억 원어치가 될 것이고 여기선 플러스 2가 돼요. 그래서 이제 GDP는 여전히 10억 원이다. 이게 틀렸죠? 10억 원이 아니고 8로 바뀌게 됩니다. 디귿 2012년 A국의 GDP를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계산하면 GDP는 8억 원이 된다. 요거는 인제 처음에 도출했던 요 세 개를 합치라는 거죠. 따라서 10억 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리을 모든 생산물을 일일이 최종인지 중간 투입물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생산물의 합 대신 부가가치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이 더 자주 사용된다. 맞습니다. 따라서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잖아요. 소비자에게 갔는지 제과점에게 갔는지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불려준 크기, 그 크기를 GDP를 계산할 때 쓰는 부가가치 합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옳은 거 기억 리을 정답은 4 번이겠죠?